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압구정과 원장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내일 일요일날 이제 현장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영상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대고 관련해가지고 설명회를 3개 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수학 관련,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과학 관련해서 이제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학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입결 관련. 그 다음 현재 어머님들이 관심이 좀 많으신 2학년 선택 과목 인원수.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나눠준 교육과정이 실라부스가 이제 배부가 됐는데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종 프로그램인 동아리 그리고 상위권 프로그램 교내 대회 이렇게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현대고 그동안 선배들이 합격했었던 입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18년부터 19년, 20년, 입결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년에서 20년까지 이제 보시면은 뭐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 고대 각각 재학생 수시 합격 현황인 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특히 고대나 이제 성대나 이대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수가 조금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020년이든 19년이든 점점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수시 합격이.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전교에서 1학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교 한 85등에서 한 90등 정도까지가 되면은 성균관, 한양, 이대까지 조금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340명 기준으로 지금 성적표로는 한 34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340명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14등까지가 한 종합등급 2.0까지가 전교 4%가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의대 합격한 친구들 우선 중복을 제외하면 7명이 이제 의대를 합격을 했고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1.16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친구가 이제 카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가 보이죠. 그 다음 지방의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순천향의대, 강원 원주까지 생각을 하면은 2점 초반까지도 의대를 합격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이 이번이 제일 많이 2021년도가 가장 현재 많이 간 인원 연도가 되는데 11명이. 그래서 이과는 8명, 문과는 현재 3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등급은 1점대에서 2점 초반까지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과 같은 경우도 문과는 이과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한 1점 중반에서 한 1점 후반대 정도면은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고대보다도 등급 라인이 훨씬 더 높아야 합격을 하는 건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2점대 이제 넘어가는 2점대 친구들 2.3에서 2.9, 그러면 전교는 한 10등 정도 라인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연대 합격한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이 한 2점 후반. 사실은 이 친구들 수시로 합격을 하기는 했지만 등급이 사실은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대는 엄청 많이 합격을 했죠. 뭐 자연이든 인문이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등급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점 초반부터 3점 초반까지 합격을 했구나. 문과에서도 경영 경제 2점, 한 2점 안쪽,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국어 국문, 그 다음에 통계학 뭐 이런 부분까지는 3점 초반대까지 합격을 했구나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강대, 그 다음 성균, 한양, 이대 라인. 서강대 같은 경우도 한 2점 초반에서 한 2점 중반 라인까지 2점 후반도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성균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3점 초반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구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시 합격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등급 라인이 높구나. 상대적으로 오히려 고대보다도 한양대가 합격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대 같은 경우는 3.25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3점 초반까지 등급을 만들어내면 지원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점대인 친구들 3점대면 수시를 쓸 수 없다가 아니라 4.0까지 한 전교 27%
정도까지, 전교등수로는 한 95등 이 라인까지는 고대를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3점 초반대, 그 다음에 서강대 3.96, 그 다음에 성균관, 그 다음에 한양대. 근데 한양대 보시면은 여기 3.92부터 5.18까지는 사실 학종 중에서도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이겠죠. 이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건축이나 전자전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다.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이렇게 3점 후반대인 친구들도 수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는 케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내신 등급대별 가이드라인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의대 라인 같은 경우는 한 1점 후반까지, 서울대 라인까지는 1점 후반까지 이렇게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연대 같은 경우는 한 2.2 안쪽까지는 찍으셔야지 가능하다. 문과는 2.0 안쪽으로. 그 다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등급이 높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 2.6 라인 정도까지는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고대는 조금 더 이제 한양대보다는 더 윗급이지만 등급은 조금 더 낮더라도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자서고에서는 워낙 많다. 그래서 3점대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고대를 목표로 달려갈 수 있게끔 학생들을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성, 이제 성균관이나 서강대 라인까지는 한 3.12 라인까지를 만들어 메이크업을 해놓으면은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구나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 라인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하게 한 3.2, 3.3 라인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현대고 과목 인원수 정보인데, 지금 현재 1학년 애들, 이제 2학년 올라갈 애들을 판단을 해보면, 일본어 같은 경우 이제 제2외국어 관심들이 많으신데 일본어는 115명, 중국어 71명, 스페인어가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세 판을 짜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배워서 등급을 내야지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올해도 아마 저희 재원생들이나 아니면 외부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일본어, 중국어보다 조금 스페인어가 선호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통 264명, 그 다음에 기하 진로 140명, 그 다음에 엄매 선택 271명. 그래서 확통이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학교에서 이과다 문과다 상관없이 가급적이면 확통을 선택해서 좀 공부를 해달라라는 게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대다, 그 다음에 최상위 대학에서 공대 라인에서 확통을 핵심 추천 과목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인원수가 확통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 좀 분석을 해드리면, 과학이랑 사회를 현재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갈 애들이겠죠. 2학년 같은 경우는 물리는 49명, 화학 173명, 그 다음에 생명 196명, 지구 174명, 경제는 70명. 근데 지금 2학년 올라갈 1학년 애들은 물리 선택자 인원수가 2학년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죠. 경제는 좀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선택자나 생명과학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1학년 애들 중에서. 그리고 지구과학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거는 뭘 판단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무는 거의 비슷한데 윤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문과 애들 중에서 이과 애들이 지구과학 쪽보다 물화생으로 조금 선택한 인원이 좀 많아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문과 인원 중에 일부가 조금 더 많이 지구과학을 선택해 줌으로써 원과목 인원수가 현재 2학년보다는 1학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걸 많아졌다라는 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원과목이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이제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 다시 설명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인원수랑 그 다음에 각 등급별 인원수 참고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은 되게 표가 작은데 이제 뒤에서 다시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학생들한테 배부가 된 커리안이랑 그 다음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있었던 표를 다운받은 건데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커리가 조금 이상하게 지금 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조금 조정 중인 걸로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교육과정까지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학년은 약간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엄매랑 화작을 2학년 1학기 때 그냥 4단위로 1로 지정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선택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건 심화국어, 확통, 기하, 심화영어를 두 과목 4단위, 2단위씩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탐 과목이나 원 과목 이렇게 이제 오픈형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문과 계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엄매, 확통, 사문, 윤사, 한국지리가 가장 많은 선택자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전략적으로 인원수가 한국지리가 조금 적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통해 가지고 등급을 조금 더 메이크업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한 게 현대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과 계열 학생들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이제 예전 같으면 확통은 일반 과목이고 등급이 나오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원 과목을 3개를 선택한 경우라면. 그래서 기하를 선택해 줌으로써 조금 더 수학 부담을 줄이고 과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는 인원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확통, 기하, 화원, 화생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보다는 윤사나 사문을 선택해 줌으로써 조금 더 등급을 메이크업할 수가 있다. 왜? 과학 부담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윤사 또는 사문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의치 약학 계열이라면은 조금 윤사 쪽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을 드렸는데 지금은 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도 그렇고 윤사보다는 사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21학년도 커리표를 저희가 이제 쪼개가지고 보여드리면 화작 같은 경우가 이제 3학년 때 필수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아까 위에 보시면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매랑 화작을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면은 3학년 때는 엄매나 화작을 선택할 수 있게끔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마 다시 어머님들한테 배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엄매, 확통, 기하, 심화영어 이거 택이 지금 2021학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 이 4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조금 변경이 됐죠. 이제 심화국어가 들어온 부분이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엄매 화작이 조금 변경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3학년 때 이제 엄매나 화작을 선택할 수 있게끔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과들은 3학년 때 미적분을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과는 수가탐을, 문과는 경제수학이나 수가탐을 선택할 수 있게끔 커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3학년 것까지는 커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도 2학년은 원과목이라든지 사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미리 인원수랑 각 등급별로 인원수 판단해 보시고 미리 조금 머릿속에서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입결, 그 다음에 2학년 선택과목 인원수 이런 걸 짧게 분석해 드렸다면 이제 현대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학종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상위권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동아리, 그리고 그 다음 교내 경시대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동아리.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또는 선배들이 추천해주는 메인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과 계열이다라고 한다면은 과학부나 그 다음에 20융합 R&E, 그 다음에 IM, 그 다음에 메라, 매드라이프, 그 다음에 사이키 이런 동아리들이 이과 메인 동아리. 문과로서는 방송부, 문헌정보부, 20융합 R&E들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요. 융합형 인재라 그래가지고 또는 뭐 진로 관련해서 이제 탐색하는 동아리인 메이엠이나 아니면 교내 뭐 진로 관련해서 뭐 어떤 강연을 듣고 논문을 작성하는 테드 이런 부분이 문과 계열에서 메인 동아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과학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과 계열 실험 중심의 과학 동아리 추천 선호도. 이 추천 선호도는 학생들 인터뷰랑 그다음에 제 판단으로 이제 학종에 조금 도움이 되는 동아리들을 체크해 놓은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어머님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부나 뭐 문헌정보부 정도가 조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융합 R&E. 사실 이과 관련된 친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문과 관련된 친구들도 과학을 좀 공부함으로써 내가 융합형 인재다라는 걸 좀 뿜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뭐 CPU 같은 경우도 이과 계열 동아리로서 좀 메인 동아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패츠 문이과 상관없이 공학 동아리인데 여기도 그래도 학생들이 선호도가 좀 괜찮고, 그리고 IM 수경 동아리인데 학생들 자기들끼리도 막 교내 현대 부교재 문항 변형해가지고 풀고 자기들끼리 시험 보고 동아리 경시대회도 진행하는 재밌는 동아리인데 경쟁률이 좀 센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동아리는 의학 동아리인 매드라이프.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현대고다 하면 의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너 메라 나왔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가장 유명한 동아리가 매드라이프다.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세요.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받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TEDx 같은 경우는 강연 직접 기획하고 그 다음에 교내 강연대회 개최하는 이런 동아리가 메인 동아리이다라고 참고해서 아마 3월 첫 주부터 이제 선배들이 동아리 홍보를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동아리를 좀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좀 좋은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게끔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위권 프로그램을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진학도우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학도우미는 중학교 성적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중학교 성적이랑 그 다음에 3월 모평 점수를 반영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거의 반영은 되지는 않고요. 1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2학기부터 진학도우미 활동을 하는데 등급은 1학기 교내 내신 성적 상위 10% 그러니까 전교등수로는 한 34등 등급으로는 한 2.8에서 3.0 등급까지는 진학도우미를 지원을 하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인원수는 30에서 40명 정도이고 2학년, 3학년 인원이 늘어나는 건 1학년 2학기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을 또 누적해서 뽑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성적이 괜찮은 애들을 또 누적해서 뽑아서 3학년 때까지는 50명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진학도우미 이 들어간 친구들 이 50명까지는 대부분 대학 같은 경우 합격한 라인이 가장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학을 약간 못 간 친구들이 성균관 정도까지를 합격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제 창체에 진학도우미 활동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진로 활동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상위권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제 AP 아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적수는 아니에요. 선발 방식은 뭐 자소서나 면접이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자에 한해서 거의 다 대부분 아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생기부에 조금이라도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팀별로 15명에서 25명 정도 전체는 한 9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뻗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사실은 요즘 이제 트렌드에서는 좀 먼 게 이제 영재학급인데 좀 계륵 같아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으로 학생들을 뽑는구나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으로는 영재학급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내신 준비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많이 뺏기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 세특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도 않고 그 다음 이제 대학교에도 제출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 영재학급을 들어갔다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한번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여기 특히 뭐 과학 같은 뭐 수학이나 위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찍찍찍 이건 질문들 나왔던 거 문제를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조사한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약간 내신용 문항이 아니라 약간 창의력 요구하는 문항을 물어보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위권 프로그램이 학종에 유리하냐? 어느 정도 이제 세특에 조금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유리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성적 올리기, 특히 진학 도우미 같은 경우는 좀 노려보는 게 좋기는 해요. 반드시 분기별로 선발을 하고 TO가 생기니까 한번 꼭 성적을 올려서 들어가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진로활동 자율동아리, 그러니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뭐 메라 같은 경우나 IM이나 뭐 메이엠, 그다음 뭐 그런 동아리들은 이제 정규 학술 동아리라고 해서 정규 동아리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는데 이게 이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가장 오히려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성적을 올려서 진학 도움이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 성적을 바탕으로 세특을 많이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교과 세특을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성적을 올리는 거랑 두 번째는 과목 시간에 나오는 주제 발표나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주제 발표나 보고서들이 이렇게 각 교과 세특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내용이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기재가 되니까 등급이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 애들이 기본적으로 교과 세특에 한 4줄에서 5줄 정도가 바이트가 실린다라고 보면은 2등급은 한 줄씩 줄어요. 3등급은 또 한 줄 줄고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과목 시간에 나오는 주제 발표나 보고서 제출이다. 특히 이런 부분은 특히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는 저나 이제 과학 원장님이 이런 보고서 부분들은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저희가 백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뭐 지금 2학년도 그렇고 올라갈 2학년 올라갈 3학년 올라갈 애들도 제가 이런 보고서들은 메이크업을 해줬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보고서들 특히 영어도 보고서 에세이를 쓰면은 세특에 한 줄 정도 실린다. 그 다음 사회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보고서를 통해서 세특의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학종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내 대회가 있는데 이게 참 이제 이 부분도 애매해요. 이제 우선은 각 분기별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교내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메인으로 진행되는 교내 대회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학기에 한 개 정도는 상을 타주는 게 좋기는 해요. 현대고에서 이제 학교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대학교 이제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제출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인원수가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어들까봐 학교에서는 교내대회 상을 타면은 세특에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1학년 세특을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는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학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는 이제 미반영, 그 다음에 수상, 독서 활동도 대학에서 미반영이니까 사실은 이제 학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내신 성적 올리는 거. 다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내신 성적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과 세특을 예쁘게 실리려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발표 이 부분들을 집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고 학교 관련된 입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2학년 선택 과목 인원수, 그 다음에 교내 대회 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첫 페이지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로 톡이나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고 프로그램 설명회 중에 첫 번째 파트인 학교 관련된 학종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